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의료정보학의 Safety, Quality and Value입니다. 이 발표는 저희 제시는 실초의 이호진, 박지호, 박정원, 조준혁이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트로덕션, 두 번째로는 EHR의 발전, 세 번째로는 Safety, Quality and Value의 소개, 네 번째로는 EHR의 데이터 입력 방식과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HR의 발전 방향과 미래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 의학에서 진료 기록은 종이로 작성되어 봉투로 저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의료 기록들, 정확한 의료 진료에 관한 수요 증가에 대해 종이 기록은 한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기록이 디지털화되기 시작됐고, 의료 정보와 전자적 획득, 저장 및 사용에 관한 한문 의료 정보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EMR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죠. EHR은 Electronic Health Record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HR의 정의는 디지털 형태로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전자적으로 저장된 환자 및 인구의 건강 정보를 뜻합니다. EHR은 병력, 약물 복용 및 알레르기, 예방접종 상태, 검사실 검사 결과, 영상의학 이미지, 생체 징후, 나이와 선별 같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HR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의료기록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연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991년에 의학연구소의 심폐소생술 보고서에 컴퓨터 기반 환자 기록이 발표되면서 EHR과 그 잠재적 이득의 몇 가지에 대한 깊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전자개인 건강정보와 관련된 정성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들을 포함한 건강보험 수대 및 책임법을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EHR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립의학협회는 의료안전, 품질에 관련한 국가적 대화를 형성하고 전자의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 시리즈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출판된 To Err is Human이라는 보고서에서 그 보고서는 거의 10만 명의 병원 사망자가 의료 오류에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임상의들이 기능장애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으며, 그 보고서에서 의료 오류를 줄이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의제를 제시하였습니다. 2003년에 출판된 Key Capabilities of an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에서는 그 안의 내용에서 임상의사가 종이 기반 차트를 포기하고 전자건강 시스템과 컴퓨터 보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에 출판된 Patient Safety Achieving a New Standard for Care라는 보고서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해온 의료 시스템의 급진적인 구조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은 안전문화와 정자정보 시스템의 구현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안전 데이터의 교환, 보고, 분석을 위한 의료 데이터 표준의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2004년 국정연설은 건강기록 전상화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에서 전자의료 기록의 광범위한 이행과 임상 사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2004년에 행정 업무와 몇 가지 주요 입법을 시책 및 규정하는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보 부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더 아메리칸 리커버리 앤드 리인베스트먼트 액트, 그 다음에 2010년에 제정된 더 페이션트 프로텍션 and Affordable Care Act라는 법에서 진료 품질 개선을 위해 병원과 임상의사에 대한 의무적인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된 The Medicare Access and Cheap Reauthorization Act라는 법에서 이 법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 정보학 사용을 제도화했습니다. 그 다음 2017년에 제정된 더 메리트 베이스드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스템은 품질 및 가치를 더 잘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Safety, Quality and Value, 즉 안전, 품질, 그리고 가치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 품질, 가치는 일을 잘하고 망치지 말고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이해해주는 의사와 자신의 선호와 기대를 고려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안전과 품질을 위해 병원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료 시 발생하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치료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환자의 동반자로서 개인 및 가족의 참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진료 조정을 촉진하고, 네 번째로는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촉진하고, 마지막으로는 적당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금전적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의료 서비스에서도 중요한데, 의료 가치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 및 의료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와 때로는 환자의 가족, 세 번째로는 진료비를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고용주 또는 정부기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료규범입니다. 이렇게 의료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집단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7년 유타 대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31명의 환자, 687명의 의사, 538명의 고용주 중 의사의 88%가 의료 서비스 품질과 비용을 동일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60%의 고용주는 비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45%의 환자가 비용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 환자, 고용주가 우선시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가치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에 의료 가치를 객관하기 위해 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라는 가치 단위를 도입하였습니다. QALY는 살아있는 시간을 나타내고 건강 상태의 바람직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완벽한 건강이라는 가상적 상태에서 1년은 1QLY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망은 0QLY라고 합니다. 다른 건강 상태는 이러한 경계선 내에 위치하며 덜 바람직한 상태가 0에 가깝게 됩니다. QALY는 단일 척도로서 개별 선호도를 반영하고 다양한 치료 및 설정에 걸쳐 건강 이득의 표준 측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또한 QALY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발전시키고 헬스케어 및 공중보건 시스템의 산출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의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QALY가 환자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아마도 보험자에 의해 분배 도구로 사용되며 비인간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QALY는 의료 가치를 계산하기에 강력한 도구이기에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EHRS 데이터 입력 형식과 그에 따른 단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차트에서 EHR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의료 정보를 종이 데이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정보를 옮기면 대개 환자의 과거 의료 정보가 대부분 손실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이나 알레르기 목록 등 일부의 환자 정보들만 시스템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 과정과 임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 전환 후에 관련 교육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으며 의료진들이 받은 시스템에 관련된 훈련들은 대개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관련된 짧고 미흡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하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랐습니다. 즉, 많은 의료진들이 미숙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EHR을 상호 공유하고 전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병원이 구축한 EHR 시스템의 정보 간 상호 운용성이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자들은 예를 들면 이미 찍은 엑스레이를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찍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EHRS의 데이터 입력 형식은 자유로운 기술 형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EHRS는 의료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들과 연구자들 또한 EHRS를 사용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의료 환경에 safety, quality, and value를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환자가 부상으로 병원에 왔을 때 우리는 그 환자가 어디를 다쳤는지, 상처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등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환자들의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를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알아낸다면 앞으로 일일이 환자들이 차트를 쓸 필요가 없고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의료 정보들은 현재 대부분 자유롭게 EHR에 기술되기 때문에 여기서 신뢰도 높고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추출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입력 형식으로는 이진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이진 데이터 형식은 앞서 말한 자유기술 형식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체크박스 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의료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크박스 형식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예방, 징후 및 증상, 진단 등 결과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이미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데이터를 통합할 때도 비교적 편하기 때문에 행정 업무 관련 종사자에게 유용합니다. 체크박스는 이산적이고 단순한 정보라는 점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항목 간의 체크박스를 쉽게 결합하고 재구성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꽤 복잡한 종류의 정보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해 세부적이고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체크박스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범주화가 필요하고 체크박스 안에 세부 사항들을 적어 넣기는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데이터, 반구조화된 데이터 입력 형식이 있습니다. 앞서 본 이진 데이터에서보다 복잡해진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실험실 연구에서 쓰이는 특정 수치나 처방 순서처럼 특정 값을 가집니다. 반구조화된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쓰이며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쓰이는 어휘, 즉 전문 용어 등을 사용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반구조화된 데이터보다 형식적으로 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틀 내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체크박스와 유사하게 데이터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구조화된 데이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서는 EHR의 발전 방향과 미래의 기술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EHR 시스템은 그 자체로 의료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EHR의 임상적 사용은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EHR 시스템은 부작용의 감지 및 보고, 안전 및 품질 개선 이니셔티브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여러 번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HR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세이프티, 퀄리티, 밸류를 키우기 위한 미래의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HR의 발전 방향은 첫 번째로 시스템이 텍스트에서 의미를 추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 시스템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인간 검토자에 대한 의존입니다. 시스템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이 텍스트에서 의미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시스템은 자동화되고 저렴하며 신뢰성이 높고 포괄적이며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임상의사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므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HR 시스템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기계학습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텍스트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분류 작업으로 정의합니다. 의미를 뿜어내는 방법을 패턴이라 부르고 패턴은 학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를 가지고 있는 환자와 A의 가치 사이의 관계는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단어 구성은 패턴으로 암호화되고 시스템은 이러한 패턴을 포함하는 텍스트와 포함하지 않는 텍스트에서 훈련됩니다. 즉, 훈련된 모델은 대상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일련의 형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집합을 사용하여 문장에서 대상 의미의 존재를 탐지하게 됩니다. 지원 벡터 기계, 베이지안 조건부 확률 모델, 인공신경망 등 많은 기술들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사용됩니다. EHR의 두 번째 발전 방향은 안전 프로그램의 통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안전 프로그램은 EHR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보통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고 조사는 자동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수동적으로 작성됩니다. 보건정보학자는 EHR의 일부인 자동 안전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품질과 안전에 관한 많은 부분이 전자적으로 촉발될 것이며 많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형태를 채울 것이고 대부분의 조사는 데이터 기반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퀄리티, 세이프티, 밸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의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미래의 기술은 Unsafe Inaction 탐지 시스템입니다. Unsafe Inaction은 누락된 치료입니다. 누락된 치료는 전체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빼먹은 필수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그것은 항상 실수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unsafe inaction은 보통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안전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들은 질병 정보, 감정적 도움, 정신건강 보조 등의 작업을 시간 제한, 관리적인 부담 등의 이유로 빼먹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액션들 중 어떤 것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위험한 인액션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CDS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액션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전자안전검출 시스템이어야 하고, 둘째, 모든 조치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며, 셋째,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여 안전 문제를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시행하면 수행 임상의가 알아차리지 못한 안전하지 못한 조치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고 보고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조치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인 경우 시스템이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제한된 버전은 약국 CP52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미래의 기술은 분자 바이오 마커입니다. 질병의 과정을 알려주는 분자 바이오 마커는 질병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자 바이오 마커가 환자의 의료 기록에 일상적으로 포함되면 각종 전산 시스템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 정밀 의학 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자 바이오 마커 관련 뉴스 영상을 보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가기 꺼리는 분들 많죠. 이유 중 하나가 피도 뽑고 촬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지만 자신의 병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한 번에 자신의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피 한 방울로 인체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석 분야에 난제로 남았던 인간 혈액 내 당 단백질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당 단백질 분석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질량 분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당 단백질 성분과 혈액 내 농도를 분석하는 BT와 IT가 융합된 신기술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희가 대량으로 처리해서 당 단백질에 있는 다양한 그 당 펩타이드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분석해서 조기에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인체 2만여 개 단백질과 400여 개의 당 성분 조합에서 얻어지는 질량 분석 데이터를 예측한 뒤 실험값과 비교해 찾아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혈액 내 600여 개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당 단백질을 동시에 확인해 정상인과 암 환자의 차이를 비교하는 원리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당 단백질 분석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세포의 안테나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전자 정보 등으로 예측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당 단백질을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암 또는 질병 진단 마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분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당 단백질 분석을 유전체나 단백계 수준으로 대량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과 신약 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장기에서 나오는 암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빠르고 일반 건강 검진 그러한 과정에서도 쉽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당 단백질 분석 분야에서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일본과 유럽에서 특허 등록을 마친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